당근이세요? 한때 이 한마디가 정말 전국을 휩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나 지하철 출구, 카페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꺼내던 말이 바로 이거였죠. 택배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거래 방식이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잠깐 유행한 유행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과 거래한다는 게 꽤 불안한 일이었는데 당근은 그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을 연결하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만들고 그렇게 거래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당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사명까지 바꿨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당근으로요. 이건 그냥 이름을 줄인 게 아닙니다. 사실상 방향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단순한 마켓,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만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마켓이라는 단어 안에 회사를 가두지 않고 더 넓은 생활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 하나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전략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국내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MAU가 약 1,8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인구 대부분이 한 번쯤은 쓰는 플랫폼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누적 가입자는 3천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접속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당근을 정말 자주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켜는 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켜보는 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연간 매출은 대략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당근이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근은 거래 자체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거래는 입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앱 안으로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고 진짜 수익은 그 위에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근이 만들어낸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확장하거나 더 나아가 글로벌 단위로 커집니다. 그런데 당근은 반대로 갔습니다. 동네 단위로 시장을 잘게 쪼갰습니다. 반경 몇 킬로 안에서만 사람들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게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전략이 당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본질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온라인 거래는 익명성이 강했습니다. 누가 파는지도 잘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과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당근은 그걸 같은 동네의 사람과 직접 만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인간적이 된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묘한 신뢰가 생깁니다. 사기 위험도 낮아지고 거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당근을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밀도입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사용자 수가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특정 지역 안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돼 있느냐입니다. 당근은 이 밀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플랫폼입니다. 한 동네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당근이 생활 인프라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경쟁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국 단위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밀도를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거래가 없어도 앱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중고거래 앱은 필요할 때만 켜는 앱이었습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거나 뭔가 저렴하게 사고 싶을 때만 들어가는 앱이었죠. 그런데 당근은 점점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재미있는 게 올라왔나, 혹시 괜찮은 모임이 있나, 이런 이유로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필요 기반 앱에서 습관 기반 앱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근의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붙은 게 지역 광고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당근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 필라테스 학원, 병원, 미용실, 분식집 같은 곳은 전국 단위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근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면 됩니다. 당근은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보다 낭비가 적고 실제 방문 전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근의 광고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인구직입니다. 이것도 당근의 지역 구조와 정말 잘 맞는 사업입니다. 동네 알바, 단기 일자리, 파트타임 채용 같은 건 사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근처에 사는 사람과 연결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당근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기존 알바 플랫폼보다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지역 기반이라 매칭 속도도 빠릅니다. 채용하려는 사람도 편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편합니다. 결국 지역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모임 기능입니다. 요즘 당근에서는 테니스 모임, 러닝크루, 독서 모임, 육아 모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시판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근이 이제는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인을 수소문하거나 별도의 카페나 밴드, 커뮤니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근 안에서 같은 동네 사람을 찾고 바로 모임을 만들고 실제로 만나서 운동까지 합니다. 러닝도 마찬가지고 톡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육아 정보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오프라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당근의 진짜 무서운 포인트라고 봅니다. 단순히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앱이 아니라 동네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당근을 더 이상 중고거래 앱이라고만 부르기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동네 기반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머스가 붙고 광고가 붙고 채용이 붙고 커뮤니티가 붙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플랫폼의 중심이 거래에서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 플랫폼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람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그 위에 광고 비즈니스를 붙였습니다. 당근은 그와 비슷한 구조를 공간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네라는 연결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광고도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서비스 전환율도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구조가 확장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당근은 이미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서 같은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모델 자체가 한국 안에서 이미 검증됐다는 점입니다. 지역 기반 네트워크, 생활 밀도, 오프라인 연결, 이 구조가 다른 나라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작동한다면 당근은 단순한 국내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기반 모델은 본질적으로 확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단위의 밀도를 쌓아야 하니까요. 문화적 차이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는 거래 문화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네라는 생활권 단위에서 형성된 습관과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그 지역의 기본 플랫폼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따라오는 경쟁자는 기능이 비슷해도 쉽게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중고거래 앱이 아니라
동네를 장악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거래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은 제품 하나 잘 만든 기업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 사용자가 쌓일수록 더 유리해지는 구조, 경쟁자가 들어올수록 오히려 더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결국 크게 평가받습니다. 당근은 아직 완전히 평가가 끝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체류 시간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두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강한 기업은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반경 자체를 장악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일하고, 누구와 모이고, 어떤 동네 정보를 얻느냐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를 가진 기업 말입니다. 그리고 당근은 지금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